안녕하세요. 안티기자의 밀리터리 입사 코리아입니다. 미국, 영국이 러시아 본토에 대한 에이테크스와 스톰 섀도우 미사일, 대인지뢰 살포 사용을 허용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혼돈 속으로 빠뜨리는 좌충수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그동안 엄청난 인내력으로 사용을 자제해왔던 ICBM을 세계 최초로 적국을 향해 발사해 서방권에 대한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오늘은 러시아의 ICBM 사용 의미와 향후 우크라이나 전쟁 향방에 대해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 우크라이나전에 좌충수를 두다.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그동안 허용하지 않았던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격을 허용하면서 전쟁 종전을 막는 행위를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장거리 미사일 에이테크스를 사거리 제한을 풀어준 데 이어 대인지뢰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년 전 민간인 피해 우려로 한반도 이외 지역을 대인지뢰 사용을 전면 금지한 바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주 내 폭발하지 않으면 비활성화되므로 전쟁 이후 민간인에게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두고 바이든 정부가 남은 2달 동안 지원을 최대한 쏟아붓기로 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외신들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에게서 받은 공대지 장거리 미사일 스톰 섀도우로 러시아 쿠르스크를 공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은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푸틴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필요한 것을 가지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라고 발표하면서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본토 공격 허용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최근 한국 정부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 및 파병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러시아를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방산업체와의 커넥성 문제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길게 끌고 가려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종전이 되면 바이든 자신은 재임 기간에 일어난 우크라이나 전쟁은 패배한 전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막으려는 포석이기도 합니다.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전쟁을 끝낸다고 하니 아이러니하게도 또라이 취급을 받는 트럼프가 세계 평화를 이루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기가 끝나가는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용하고 영국도 이에 동참하면서 러시아의 인내력은 바닥이 났습니다. 북한군의 참전과 러시아 본토 타격으로 전쟁이 확전되는 위기에 놓이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ICBM을 세계 최초로 적국에 사용하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지난 21일 러시아군이 ICBM과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 7발의 KH-101 순항미사일 등으로 자국 중부 드로프니를 공격했다고 공식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대공 미사일 부대가 이중 KH-101 순항미사일 6발을 격추했습니다. 다른 미사일들도 별다른 피해 없이 요격했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현재까지 보고된 사상자 정보는 없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주로 핵탄두를 탑재해 먼 거리에 있는 목표물을 타격할 때 사용되지만 재래식 탄두를 장착해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드니프로는 우크라이나의 군사장비 생산과 수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입니다. 개전 이후 ICBM이 사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세계 최초로 전시 목적의 ICBM이 탄착되는 모습을 담은 비디오 분석에 따르면 보고된 ICBM은 RS-16 루베츠로 보이며 독립적으로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다탄두 재진입체를 탑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RS-16 루베츠는 최대 사거리 5,800km의 최대 속도가 마하 20의 극초음속 미사일로 핵탄두 장착이 가능합니다. 이 탄도미사일은 각각 최대 250kg에 달하는 6개의 개별 탄두를 탑재하며 분리되어 공격하는 모습이 확인되었으며 폭약은 없거나 극히 미량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ICBM은 연습용 탄두를 사용해 발사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연습용 탄두를 활용한 발사는 1년에 2-3회 정도 훈련용으로 사용하거나 이번에는 전시 목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발사한 것입니다. 최근 서방권이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격 허용은 레드라인이 넘었다는 것을 직접 경고한 것으로 다음에는 탄두에 핵탄두가 탑재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는 ICBM을 사용할 만한 상황이 발생했어도 굉장한 인내력으로 ICBM 사용을 자제해왔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동부전선을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고, 지난 8월 점령한 쿠르스크 역시 러시아의 반격에 절반 이상 되돌려주는 등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에 보복 공습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는 등 확전에 대한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으며, 키우에 있는 미국 등 주요 대사관들은 모두 철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 승리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ICBM을 사용하고 싶은 유혹이 많았지만 그동안 ICBM 사용을 참아왔던 것은 종전 후 서방권에 대한 관계 개선을 위해 자제했을 것입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핵무기 사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왔으며 현재는 자유롭게 핵무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놓은 상태이나, 미국은 이러한 변화를 무시해오다가 이번 러시아의 ICBM 사용에 따라 이 판단이 잘못되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ICBM 발사 30분 전에 미국에 사전 통보를 했다고 밝혔으며, ICBM 발사가 아닌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축소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의 ICBM 경고에 의해 최근 레드라인을 넘었던 미국과 영국 등 서방권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빠른 시간 내에 동결 혹은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실행했던 러시아 본토 공격도 서방권의 압력에 의해 중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러시아가 이번에 사용한 다탄도 시스템이 적용된 ICBM은 현존하는 방공 시스템으로는 유격이 불가능한 무기체계입니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기존 미사일과는 완전히 다른 비행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다탄도로 투하될 경우 기존과 다른 대응책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설계된 미사일 방어 체계가 사실상 없습니다. 이번 위협을 통해 미국과 나토는 러시아의 ICBM에 대응 가능한 방공체계 개발 및 도입에 열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의 마지막 경고를 무시했다간 세계 3차 대전 혹은 핵전쟁으로 확전될 수 있으며, 이는 나토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목표가 될 수 있음도 의미합니다. 이번 ICBM 공격으로 우크라이나는 지도에서 자기 나라가 지워질 수 있다는 엄청난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핵무기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러시아의 ICBM 공격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핵무장을 포기했던 우크라이나는 결국 나라의 20%를 러시아에게 빼앗기고 국토는 초토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나토 국가도 아닌 우크라이나에 미국이나 나토가 자신들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핵 우산을 제공할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있어 러시아의 완충지대 역할만 해주면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영토 회복에는 관심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자신뿐이며 자주 국방만이 살 길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핵 공격 능력 과시는 북한의 핵 보유가 핵을 보유하지 못한 한국에게 주는 시사점도 큽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안티기자의 밀리터리24 코리아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영상 제작을 후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